안녕하세요. 메카닉 펑크 펑작가입니다.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볼 로우 폴리 파일에 이번에는 미드폴 작업과 하이폴 작업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그냥 빠르게 바로 진행을 해보죠. 자, 우선 몸통의 패널 라인 부분을 좀 잡아주고 있어요. 패널 라인 부분을 잡아주고 있는데 일정한 간격을 위해서 처음에 패널 라인의 위치를 잡아주고 그 패널 라인의 두께를 수치로 입력을 해갖고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주려고 해요. 0.002mm로 작업을 했는데 볼 자체를 사이즈를 정해놓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했습니다. 그리고 사실 그 미드폴 작업에서는 UV 작업 같은 거를 할 게 아니라서 사실 뭐 삼각형이나 다각형 같은 거를 크게 신경 쓰지 않거든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 중간에 있는 패널 라인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보시면 위쪽 선 아래쪽 선 사이에 다각형으로 연결된 걸 볼 수 있어요. 그거를 그냥 그 상태로 놔둔 상태로 그냥 패널 라인만 안쪽으로 넣어 줬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그 홈 파여 있는 부분에 패널 라인 넣으면서 좀 불필요한 면이 남아 있어서 그 면을 좀 지우고 또 수정 작업을 해줬어요. 그래도 구멍이나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메꿔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. 패널 라인을 이렇게 넣긴 했는데 막상 결과물을 봤을 때 이 패널 라인이 이 상태로는 깔끔하게 보이지는 않아요. 좀 깊게 파인 것도 있고 직각으로 파여 있으면 사실 노말맵 작업을 할 때는 좀 이쁘게 나오지 않거든요. 근데 그 작업을 따로 수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물에서 패널 라인이 생각보다는 이쁘게 나오지 않았더라고요. 나중에 다시 뭐 결과물을 제가 쓰게 되면 그때는 좀 수정을 해서 쓰던지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진행은 계속 하겠습니다. 그 다른 부분도 패널 라인 들어가는 부분들만 먼저 잡아줬어요. 패널 라인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넣을 것도 아니고 좀 특정 부분만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전부 아까 넣었던 수치만큼 패널 라인을 수치로 입력해서 넣어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수치를 기억을 했다가 작업을 해야 이 수치만큼 두께들이 각각 일정하게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 중간에 연결되는 부분에 패널 라인을 넣을 때 사실 위쪽과 아래쪽 여기도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. 그 부분을 어 엣지를 먼저 잡고 한꺼번에 밀어줬으면 사실 이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깜빡하고 위쪽과 아래쪽에 패널 라인을 먼저 안쪽으로 밀어 넣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밀어 넣으면서 불필요한 면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좀 걸리게 됐어요.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 좀 계획을 잘 세우고 했으면 이렇게 불필요한 작업 없이 깔끔하게 처음에 맨 처음 패널 라인 만들었던 것처럼 한 방에 들어갈 텐데 제가 그 부분을 깜빡하고 진행을 해서 좀 번거로운 부분이 생겼습니다. 약간 면정리 작업을 좀 쓸데없이 들어간 것 같아요. 하지만 시간은 좀 걸렸지만 결과적인 거는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어, 뭐 패널 라인이 이상하게 보이거나 다르게 보이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백팩 부분도 지금 다 다각형이에요. 다각형인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사각형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. 사실 미드폴에서는 이거 사각형으로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. 다각형이어도 상관이 없어요. 패널 라인 같은 거 형태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지브러시에서 하이폴로 만들어주고 노말맵 베이크 할 때만 쓸 거기 때문에 사실 별로 상관은 없는데 이 작업한 거를 좀 로우 폴리에서도 이 다각형으로 돼 있는 거는 사각형이나 삼각형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깜빡한 부분들이 있어서 미드폴에서 수정을 해줬고 그 부분들을 상황에 따라서 그냥 그 로우 폴로 다시 복사해서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버니어 같은 경우도 그냥 깔때기 모양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좀 디테일을 넣어줬고요. 여기서부터는 좀 모서리 부분에 이 베벨 같은 걸 줘서 노말 맵을 구울 때 좀 더 잘 보이게끔 베벨 작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안쪽에 지금 동그란 부분, 뭔가 불꽃이 나올 것 같은 그 노즐 같이 생긴 부분을 만들고 있는데요. 이 부분도 로우 폴리에서는 그냥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요. 원래는 구멍이
뚫려 있으면 안 되고 거기가 막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깜빡하고 그냥 넘어갔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은 미드폴에서 전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좀 확실하게 각져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. 좀 안쪽으로 좀 파여 보일 부분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고 있어요. 그리고 뚫려 있는 부분도 막고 모양을 조금씩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미드폴 부분은 모양이 원하는 모양대로만 나오면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. 내가 원했던 느낌이 이런 느낌이다. 그 정도만 나오면 이게 삼각형이든 쿼드든 아니면 트라이앵글 쿼드든 사각형이든 삼각형이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저도 지금 다각형으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런 건 무시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어차피 실제로는 노말맵 생성할 때만 쓰고 다른 데서는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. 행여나 나는 미드폴을 기본 폴리곤으로 뭐 게임이나 게임 엔진이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같은 거에서 쓸 거야 그러시면 되도록이면 미드폴에서 작업하는 삼각형과 사각형도 정리를 해 주셔야겠죠. 저는 전체적으로 각져 있는 모서리들이 좀 보기 흉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. 이 부분들이 좀 둥글둥글 로우 폴리에선 각져 있다고 해도 이게 노말맵 작업을 하면서 이 부분이 좀 너무 날카롭지 않게끔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용으로 만든다기보다는 제가 요새 만들고 있는 건탱크라든가 요거는 출력용하고 그리고 게임 엔진에 사용할 용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인 완성된 결과물은 로우 폴리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그냥 미드폴, 하이폴 작업하는 건 특별할 게 없어요. 어떻게 보면은 설명드릴 것도 많지가 않아서 되게 지루할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합니다. 각져 있는 부분은 모서리를 전부 베벨 같은 걸 줘서 조금씩 정리를 하는 거고요. 그리고 패널 라인 부분을 작업을 하는 거예요. 그 외에 뭐 찌그러지거나 좀 해진 부분 같은 경우는 미드폴 작업에서는 굳이 하실 필요가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지브러시에서 작업을 했습니다. 사실 블렌더에서도 똑같은 작업을 할 수는 있어요. 근데 저는 아무래도 지브러시가 편하기도 하고 지브러시로 스컬핑 작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브러시가 손에 익기도 하고 빨리빨리 돼서 좋더라고요. 그리고 좀 작업을 하다가 블렌더에서는 좀 느려지거나 좀 버벅거리거나 하는 일들이 좀 있는데 음, 지브러시에서는 그런 게 거의 없고 오래 썼기 때문에 좀 스컬핑 같은 작업은 저는 지브러시로 합니다. 뭐 지브러시 같은 경우 이미 저는 구입한 지가 오래됐고 추가 비용을 계속 안 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브러시를 뭐 계속 쓰고 있는 거죠. 뭐 이번에 2023년 되면서부터는 이제 업그레이드 할 때 돈이 들 것 같아요. 왜냐면 회사가 바뀌었죠. 그래도 사실 뭐 업그레이드 안 해도 사실 지금 쓰는 기능만으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브러시 사용은 아마 당분간 계속 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3D 프린팅 작업을 할 때 지브러시가 훨씬 편해요.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오류 같은 것도 덜 생기게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3D 프린팅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브러시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어요. 보면은 뭐 별거 없어요. 예. 좀 중간중간에 패널 라인 들어가는 부분하고 모서리 깎인 부분만 계속 작업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딱히 어려울 게 없고 좀 디테일 작업한 거 중에서 하나 그 좀 형태가 빠졌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거고요. 저거 같은 경우는 만든 상태에서 그대로 복사해서 로우폴로 가져갔습니다.
자, 그리고 요 가운데 동그라미 부분도 좀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도 이렇게 안쪽으로 만들어 줬습니다.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 역시 그 불리언을 사용하면서 저쪽에 그 토폴로지가 이상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. 근데 만약에 디테일한 작업을 넣는데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쓰셔도 되고, 아 이거는 좀 문제가 심하다, 아무래도 토폴로지 정리를 해야겠다 그러시면 리토폴로지 작업을 다시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. 저 같은 경우는 저 앞에 문 부분은 리토폴로지 작업을 할까 하다가 따로 하지는 않았어요. 리토폴로지 작업은 안 하고 그냥 파츠 두 개를 위에다가 겹쳐 놓는 식으로 해서 두 개를 만들어 놓고 그 지브러시에서 하나로 합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디테일 작업인데 여기도 크게 돌출되거나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살짝 모양만 나오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냥 노멀 맵으로만 표현되게끔 로우 폴에서 만들지 않고 미드 폴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미드폴에서 작업할 때는 저 원형 부분에 그리드 필 같은 걸 이용해서 그 사각형으로 다 만들어 주거나 했었는데 여기선 하고 있지 않죠. 미드폴에서는 다각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게 디테일 노멀 맵으로 구우면 사실 이런 디테일은 잘 안 보이긴 하거든요. 안쪽에 구멍 나 있는 것 같은 건 절대 안 보이고 평평한 거에 좀 홈이 파여 있는 느낌만 나오기 때문에 저런 디테일은 잘 안 넣는데 저거는 나중에 3D 프린팅을 할 때 좀 모양이 이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만들었어요. 그리고 지금 큐브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부터 이 큐브는 좀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도려내는 식, 파내는 식의 데이터로 쓸 거예요. 그래서 엠프티를 만들어 놓고 그 엠프티를 기준으로 어레이를 사용해서 이렇게 그 팔 부분의 원형을 따라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. 저 부분을 커터로 쓸 거예요. 불리언 할 때. 자, 뒤쪽도 만들었는데요. 앞쪽은 좀 많이 들어가고 뒤쪽은 4개만 만들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45도 각도로 꺾어준 다음에 이것도 엠프티를 대상으로 할까 하다가 몇 개 되지 않아서 그냥 복제해서 그 반복 복제하는 방법이 있잖아요. 그걸 이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. 근데 사실 반복 복제를 하면 그 그냥 Shift R만 누르면 반복적으로 복제가 되는데 이게 4개밖에 안 돼서 그냥 무식하게 복제해 갖고 각도 넣는 식으로 한 것 같아요. 하다 보면 저도 자주 쓰는 기능들도 가끔 깜빡하고 안 쓰고 다른 걸 쓰고 막 그럴 때가 많아요.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결과물만 좋게 나오면 되겠죠. 그 목적에 맞는. 그래서 커터로 사용되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만들어 주고 있고 한쪽 부분만 만든 다음에 이것들을 전부 미러 이용해서 좌우 대칭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. 자, 이렇게 전부 한 번에 그룹화 시켜 주고요. 위에 총 부분에도 똑같이 반대쪽만 만들 거예요. 이 볼 모델링 자체가 좌우 대칭 모델링이기 때문에 한쪽만 만들어 주면 되겠죠. 자, 이렇게 그룹화 시켜 놓고 그리고 요 집게 부분도 안쪽에 좀 빨래판 같은 지그재그로 된 부분이 파츠가 모양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사실 이것도 사실 실제로 돌출되면은 이쁘긴 할 텐데 노말맵에서만 표현되게끔 미드폴로 작업을 했어요. 사실 미드폴 작업이 잘 돼 있으면 그 하이폴 이제 스컬핑으로 뭐 찌그러진 부분이나 이런저런 거 표현할 때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좀 나사나 이런 것들 좀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들도 좀 꼼꼼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. 결국은 기계적인 느낌은 사실 센스 있게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
저 같은 경우는 적당한 나사 표현 같은 거 그런 게 기계적인 표현에 맞는다고 봐요. 자, 나사까지 다 만들고 커터 만들고 나서 지브러쉬로 가져왔습니다. 지브러쉬 가져와서 일단 문짝 부분부터 두 개를 합쳐서 좀 정리를 했어요. 깔끔하게 면들 모서리 같은 게 좀 둥글둥글하게 보이게끔 만들고 나서 좀 찌글찌글한 느낌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사실 저는 웨더링이나 이런 거를 찌그러진 느낌을 평소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. 그리고 3D 프린팅 했을 때 이렇게 자잘한 부분들은 사실 거의 표현이 안 돼요. 그래서 그 부분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일단 컨셉 자체를 좀 망해가기 직전에 정비소 컨셉으로 정했기 때문에 왜 그런 컨셉으로 정했는지 지금 와서는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찌글찌글한 거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넣고 있어요. 좀 과하게 넣는 건 아닌가 싶을 부분들도 있는데 뭐 일단 이것저것 많이 만들다 보면 좀 괜찮아지겠죠. 그 안쪽 고양이가 탑승하는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. 거기도 좀 그냥 너무 날카롭게 된 부분들만 좀 정제적으로 정리하고 있어요. 이 실제 제품들을 봐도 모서리에 알값이 들어가 라운드 처리가 돼 있지 않은 제품들도 날카로운 부분이 물리적으로 아주 뾰족하기에는 힘들어요. 그리고 그렇게 뾰족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그냥 그거를 잡거나 손으로 잡거나 그쪽을 지나가다 부닥치거나 하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모서리가 잘 티가 안 나는 것 같아도 좀 둥글둥글한 표현이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이펄 작업에서는 그런 표현을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몸통 부분도 뭐 패널 라인 작업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썼고 저 그 의자 쿠션 그 부분도 좀 앉아 있는 공간이랑 뭐 뚫고 나오는 부분 같은 거를 좀 확인을 해서 좀 이상하지 않게끔 수정을 해줬습니다. 그리고 금속 부분에서 좀 낡은 거면 결과적으로 모서리 부분들이 가장 많이 좀 찌그러지겠죠. 그래서 모서리 부분 위주로만 이렇게 좀 눌러주고요.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좀 무식하게 각져 있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저렇게 좀 뭉개줬습니다. 이게 그리고 실제로 리얼한 뭐 금속 느낌 이런 걸 내는 게 아니라서 좀 약간은 SD고 캐릭터들이 타고 다니는 좀 그런 거라서 좀 그냥 빨리빨리 후다닥 후다닥 뭉개준 것 같아요. 좀 뭉개다가 좀 이상하게 뭉개진 것들도 적당히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서 좀 참고만 하시고 아 나는 이거보다는 좀 더 퀄리티 있게 만들고 싶다 하시면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막 가까이서 보고 찌글찌글하면 이상하긴 한데요. 이렇게 저는 이게 크게 보일 일이 사실 별로 없어요. 그래서 크게 뭐 너무 신경 써서 뭉개진 않았습니다. 좀 빨리빨리 뭉개는 것 쪽으로 집중을 했고요. 3D 프린팅으로 나올 때도 프린팅하는 크기 자체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. 결국은 3D 프린팅을 크게 하면 그게 다 돈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못 꼽기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프린터도 출력물 사이즈가 좀 한계가 있어서 좀 그런 거에 맞춰서 작업을 했습니다. 그리고 백팩 부분도 좀 미드폴 작업을 하면서 좀 찝혀 있다고 해야 되나? 저 지금 구멍 파인 부분 위아래로 좀 찝힌 부분이 있어요. 그런 부분들은 사실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져와서 후반 작업을 하는 게 좋은데 저는 그냥 가져와서 그 부분을 좀 살짝 티만 안 나게끔 뭉개주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. 이 미드폴, 하이폴 부분은 설명드리고 할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좀 더 빨리 했으면 속도를 빨리 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이게 20분 정도 되다 보니까 좀 초반에 보시다가도 한 4, 5분까지는 보시다가도 그 뒤에는 좀 한계가 와서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결국은 거의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큰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다른 분들 타임랩스 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빠르게 잘 하시더라고요. 뭐 배속을 안 했는데도 뭐 한 5분 만에 사람 캐릭터를 뚝딱 만들어내고
뭐 배속을 뭐 한 2배속 정도만 했는데 로보트를 뭐 한 15분 만에 뚝딱뚝딱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, 그런 분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. 유튜브나 이런 데 타임랩스 올리시는 분들 보면 정말 빠른 것 같아요. 비교도 안 되게 빠른 것 같아요. 보면은 모서리 중에서도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부분 있죠? 이 뭐 면이 뭐 세 개가 만난다든가 해갖고 엄청나게 뾰족해지는, 날카롭게 나오는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뭉개줬습니다. 그냥 엣지가 되는 부분들도 뭉개줬지만, 뭐 엣지 세 개가 모여서 이제 버텍스 뾰족한 부분, 날카롭게 나와 있는 진짜 제대로 된 모서리 부분 있잖아요. 완전 모서리. 그런 부분들은 정말 많이 뭉개줬어요.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도 가장 많이 뭉개지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. 근데 뭐 그것도 많이 부닥치고 긁히고 하는 경우에 생기는 건데, 그냥 뭐 공기 중에 부식된다고 그 부분이 이렇게 계속 무뎌지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, 음 그래도 뭐 기계가, 이거는 뭐 움직이는 기계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좋습니다. 이게 정말 실제로는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리얼함 같은 거는 일단 신경 쓰지 않았어요. 그래도 좀 그냥 반듯하게 깔끔하게 날카로웠던 부분에 저렇게 대략적으로 뭉개주는 게, 좀 크기 화면을 줄여서 보면 잘 티는 안 나지만 그래도 날카로웠던 것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. 작다고 해도 너무 날카로운 부분은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.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기스난 거 좀 넣어주고, 뭐 하이펄 작업은 거의 끝났어요. 이제 몸통이 너무 동글동글하니까 몸통을 좀 찌글찌글하게 만들어주고 좀 뭉개주는 작업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거 할 때 주의사항은 패널 라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패널 라인 부분이 뭉개질 수 있어요. 예, 그 부분을 잘 피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. 또 너무 많이 찌그러지면 이상하겠죠. 자, 이렇게 하이폴을 만들고 요 팔다리 파츠들을 블렌더에서 전부 분리를 시켜서 이렇게 분리된 파일과 합쳐져 있는 파일 두 개로 저장했어요. 건탱크 그 작업할 때 보시면은 이렇게 작업을 했었죠. 이렇게 작업을 해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일단 저는 노멀맵만 뽑습니다. 노멀맵을 뽑고 나서 붙어 있는 오브젝트를 가져오고, 그리고 요 베이크 할 때도 붙어 있는 하이폴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기서 노멀을 제외한 나머지 맵들을 또 뽑아줘요. 자, 이렇게 뽑히는 거죠. 자, 이렇게 보시면 저기 좀 저거 오클루전 같은데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오클루전만 다시 저 빨간색 부분이 안 나오는 상태로 맞추고 나서 오클루전을 새로 뽑아줍니다. 금속에 페인트 들어간 재질을 적당히 준 다음에 여기서 좀 수정을 해주면 끝나는 거겠죠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 결과물은 이렇게 나왔습니다. 자, 일단 뭐 볼 작업은 여기까지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